네, 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현웅. 네,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 김범용 씨 노래 했으니까 또 짧게 하고 갈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잘 모르는 번호가 문자, 전화 오면은요. 받아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YTN 라디오. 네. 질문을 안 했고 라디오 어떤 라디오 들으십니까? YTN 라디오를 듣습니다. YTN 들으시는군요. 네. 어떤 프로그램 들으십니까? 저는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밖에 안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렇게 될 네.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름이 생각 안 나시면 이슈앤피플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인증샷 보내주시면은요. 인증샷을 근데 어떻게 하지? 인증샷을 할 수가 있나요? 네, 하여튼 참여했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시면요. 저희가 또 커피 쿠폰을 포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웅다웅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정치권 소식입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발표된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전국 지표 조사 MBS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은 19.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네.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한다 59%,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36%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한다가 더 높은 수치이지만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탄핵 인용은 3%포인트가 하락했고요. 탄핵 기각 응답이 3%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의 경우는 조금 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로 역전되게 나타났습니다. 네. 오차 범위 내 접전이긴 네. 하지만요. 수치가 역전된 건 작년 9월 4주차 조사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대한 물음도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로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2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3%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여권 1위로 올라선 모습이었고요. 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8%, 오세훈 서울시장이 6%, 한동훈 전 대표가 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느냐 동결하느냐를 두고 관심이 컸는데 결국 동결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동결이 6 네. 그리고 인하가 4 정도로 네. 의견이 꽤 팽팽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통위 하지만 새해 첫 기준금리는 연 3% 그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최근 두 차례 이제 연속 그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만큼 이번에도 추가로 내린다면 이 불안정한 환율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저희도 참 최근에 환율 얘기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미 1,480원대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지금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수준인 만큼 여기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면 정말로 말 그대로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아예 쭉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만큼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걸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는 소비 심리 또 내수 위축으로 인한 1%대 저성장에 대한 극복은 이번 동결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는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까도 관심이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기준금리와 관련한 발언을 보면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이 모두 앞으로 3개월 이내 기준금리를 연 3%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 등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나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한 발언인데요. 네. 이번 금통위에서도 신성환 위원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자는 소수 의견을 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자, 한편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 네.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사태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네. 갈등이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바뀔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소비 심리가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좋다면서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가 바람직하다라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5개월간 전쟁을 이어오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고요? 네, 2023년 10월 7일 이후 15개월 동안 이어진 전쟁이 일단 6주 동안 멈추게 됐습니다. 네. 오는 19일부터 휴전이 시작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6주, 그러니까 42일 동안 교전을 멈춘 후에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는 단계를 시작으로 네. 이제 영구적 휴전까지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휴전 합의안은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3단계 휴전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 1단계에서는 서로 인질과 수감자를 일부 맞교환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는 하마스는 남은 인질을 모두 다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하마스가 숨진 인질의 시신까지 모두 다 송환하고 가자지구의 재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구체적 단계에 대한 논의는 휴전 발효 16일째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했는데 네. 매우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 협상은 자신이 경험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였고 이번 협상이 현 행정부에서 개발되고 진행됐지만 차기 행정부에서 대부분 이행될 거라면서 트럼프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무래도 취임 이제 5일을 앞두고 발표된 휴전안인 만큼 네. 자신의 SNS에 이 역사적인 휴전 합의는 작년 11월 역사적인 승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백악관에 있지 않고도 많은 걸 성취했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본인의 당선으로 이렇게 됐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역시 트럼프답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회사가 새해를 맞이해서 직원들에게 복권을 나누어 줬는데 1등이 나오니까 반환하라고 해서 논란이 있다고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황당한 소식인데요. 제가 자세히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후난일보에 실린 내용인데 네.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한 회사가요. 최근에 연례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복권 500장을 네. 선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 국내에도 있죠. 있죠. 예. 네. 그런데 이 중에 한 직원이 1등에 당첨이 되면서 608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2억 원 정도의 네. 당첨금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회사도 모를 리 없는데요. 네. 그러자 해당 직원에게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 당첨금 너만 가져가선 안 된다. 네. 연례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 모두와 함께 균등하게 나눠 갖자라는 게 네. 이유였는데 직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거절하죠. 거절하죠. 네, 거절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 측과 직원은 경찰서로 향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었고 민사 분쟁인 만큼 당사자끼리 법적으로 해결할 거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의 변호사는 회사의 대처를 꼬집었습니다. 회사가 선물로 직원에게 복권을 준 이후로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이 반납을 요구하는 대처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는 만일 회사가 이 반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노동감독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진짜 공산주의적 발상을 하는 회사로군요. 네. 이게 보니까 다른 직원하고 모두 나누자라고 하면 다른 직원들은 또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바랄 그러니까 수도 모두를 있죠. 적으로 만드는 아주 희한한 방법을 동원했네요. 네. 자, 자, 그런데 네, 어떤 반전이 있어요? 이번 사건에 반전이 있었어요. 네.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복권을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나눠준 시점이요. 이미 당첨 번호가
발표된 상황이었습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토요일 저녁이나 뭐 일요일, 어머, 어머. 월요일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근데 네. 그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네. 재밌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회사 대표가요. 재경팀한테 네. 복권 번호를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당첨되지 않은 않은 복권만 이야. 선물로 나눠주라고 지시한 건데요. 네네. 하지만 재경팀 직원이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1등 복권을 어머 어머 누락하면서 어머. 이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꼭 그 사람한테 가야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방법이 없네. 들어도 황당한 이번 소식에 네. 중국 현지에서는 뭐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정말 중국답네.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어요. 자, 마지막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소식과 관련이 있는 퀴즈입니다.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이것에서 1등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네.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이것을 반납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금 전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그러니까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례회의 때 나눠준 이것은 무엇일까요? 몇 글자죠?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로또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알겠어요. 자, 두 글자. 자, 벌써 네. 막 준비한 열기가 느껴져요, 옆에서. 영양과다 네. 날지 못하면서 하루 종일 힌트를 고민하는 힌트 요정. 네. 어서 오세요. 네, 왔습니다. 조금 전 로또를 얘기하셨는데 네. 로또는 아니지만 로또로 대표되는 행운의 표죠. 네,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전적 의미로는 큰 복을 받는 행운의 이제 그 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주택 땡땡이 그렇죠. 옛날에 유행했었죠. 주택 있고 연금도 있어요. 연금 아. 땡땡도 있고 요즘 즉석 땡땡도 있어. 오. 그다음에 토토 땡땡도 있어요. 전자 땡땡. 아, 전자 땡땡도 그러니까 있구나. 뭐 제가 다 망라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그만 할까요? 그래요. 네. 인생 역전하시려다 인생 여전하시군요라는 카피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토토 땡땡의 광고였거든요. 그렇죠. 네. 자,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답자 가운데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나갈 동안 보내주세요. 에코의 행복한 날을 준비했고요.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네. 내일 만나요.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